이렇게. 오! 안녕하세요. 사진 관련 제품 리뷰를 하는 콘텐츠 기획사의 정민준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눈치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카페 사진 좀 이쁘게 찍어보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뭐서 물어봐. 이런 거 들고 찍으니까 혹시 지금 뭐 찍으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니면 가끔 사람들이 막 직접 다가와서 이럴 때도 있죠. 저 찍으신 거 아니에요? 할 때 있는데, 보통 그 상황 자체가 성격에 따라 부담되기도 하고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사장님이 뭔가 거대한 걸 막 바라보면서 날 쳐다봐. 혹시 좀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여튼 이런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카메라는 점점 작아지는데, 이렇게 미러리스들로 해가지고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는데 렌즈는 커져요. 왜냐? 얘 성능을 재현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뭐 소니 RX를 비롯해가지고 4K 카메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작은 미러리스들이 많은 반면에 렌즈가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비대해지니까 사실상 조삼모사예요. 바디는 작아지는데 렌즈가 커지네? 그러다 내가 쓰는 카메라의 고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서 여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렌즈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그마에서 듣도 보도 못한 화각인 뭘 출시했다? 65mm를 출시했습니다. 엄청 작죠?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85mm는 야외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정말 좋은데, 내가 카페를 가거나 실내를 갔을 때는 정말 큰 대형 카페를 가지 않는 한은 좀 깝깝해요. 내가 엄청 멀리서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지간한 곳에서 화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내가 이거 만약에 블로그로 써가지고 정보성으로 여기저기 뭐 다 찍어오겠다 하면 너무 타이트합니다. 해봐야 음식 사진 타이트하게 찍는 정도? 그리고 50mm는 특유의 왜곡 때문에 초중급자 라인들이 어려워하거나 보통 이건 내 취향 아니에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제가 4년간 사진 강의를 하면서 한 1000명이 넘는 수강생을 겪어봤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50mm보다는 왜곡이 덜해서 일단 내가 조금 찍을 때 컴팩트하고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고, 같은 조리개라도 조금 더 얇은 심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는 소리죠. 85mm보다는 더 여유로운 장면을 담을 수 있는 화각입니다. 야외 인물 표현에도 지금 샘플샷을 보시듯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조금 더 공간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카페 스냅이나 내가 맛집을 간다, 여기서 정말 찍고 내가 인스타그램도 예를 들면은 카페나 맛집 전용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존 85mm보다는 여유로운 결과물이랑 음식 촬영에서도 화려한 아웃포커싱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65mm는 그야말로 프리미엄급의 데일리 컴팩트 렌즈다 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보케도 중앙 영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원형 보케가 잡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갈수록 살짝 좁쌀 보케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뭐 초대구경의 렌즈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의 렌즈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원형 보케 딱 정확한 원형 보케를 바란다 하게 되면 촬영을 하실 때 보케가 잡히는 부분들을 중앙에 배치하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크기가 진짜 작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반 2470이랑 봤을 때 크기가 거의 반토막이고요. 그래서 찍히는 사람도 찍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아까 말한 카페에서 뭐 찍으시는 거죠? 하는 거에 대한 질문도 덜 받을 수 있겠죠. 이따만한 걸로 찍는데 누가 신경을 쓸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후드도 메탈 소재라서 튼튼하고, 그리고 어디 부딪히면은 깡 소리가 날 만큼 상당히 튼튼해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초점링이랑, 그리고 조리개는 선택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오토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 조리개 링으로 바깥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메라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정말 잘 나온 렌즈입니다. 그리고 아트의 해상력에 가깝게 재현한다는 그 스펙만큼 풀프레임 크롭 바디 어디에 사용해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지금 보시는 사진들처럼 A7R4 등의 초고화소 바디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A7 M3로 찍은 거, 오른쪽으로 보시면 R4로 찍은 건데, 확실히 R4로 찍은 부분에도 해상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M3 이상의 화질 재현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렌즈가 일단 이뻐요. 자, 이거 보시면은 잠깐만 덮고 있자. 그렇지. 렌즈도 너무 예쁘게 설계돼서 마치 우리 뭐 필름 카메라에 작은 렌즈 하나 끼운 것처럼 하는 인상도 있고, 설계도 보통 소니 카메라들이 이제 카메라랑 렌즈가 확실하게 착 마운트가 장하게 안 돼서 유격이 조금 있는 편인데, 엄청 단단하게 마운트가 되는 편입니다. 필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35mm, 65mm 전부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 역광 사진 촬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플레어나 고스트 등도 정말 잘 잡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강한 빛이나 내가 뭔가 사진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65mm라는 화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과 85,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던 그 화각의 중간이기 때문에 카페, 맛집, 뭐 제품 리뷰 등 활용 범위가 넓고, 앞선 조리개량의 어때는 탁탁탁 돌아가는 조작감, 그리고 간단한 영상 제작에 활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가 사전 리뷰 받을 때 시그마 담당자분들도 못 써보고 저희한테 보내요. 일본에서 오면은 저희한테 바로 보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담당자님은 그 말 하시더라고요. 영상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시네렌즈 구조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은 아마도 조금 부족할 거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도 AF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는 활용 범위가 조금 더 될 수 있겠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인스타그램을 비롯해서 자신의 일상을 남기는 것이 더욱 보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들고 나가던 이 카메라를 컴팩트함과 가벼움이 조금 더해지면은 더 많은 횟수로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샘플 제작 때 보통 카메라를 모델이나 지인한테 제가 뭐 짐 정리한다고 잠깐 들어달라고 하면은 말이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무거워요? 하는데, 이번엔 반응들이 이번에 엄청 작은 렌즈 리뷰하시네요? 라는 반응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늘상 리뷰에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시그마란 브랜드를 참 좋아하고, 또 시그마 렌즈만 저희 회사 자체에서 한 10개 넘게 사용을 할 정도로 정말 시그마라는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조금 더 편하게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까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많이 판매할까라는 그 생각이랑은 사실 한 끗 차이예요. 하지만 시그마는 항상 유저 친화적인 제품들을 선도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의 리뷰를 해봤지만 이러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항상 먼저 부응해주는 게 이 시그마라는 브랜드예요. 이 I 시리즈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모든 브랜드에 존재하는 애플 1.0대, 애플 1.4의 프리미엄급의 단렌즈랑, 그리고 보편적인 애플 1.8에서 2.8 정도의 저가 단렌즈 사이에 공백을 메꾸고자 나온 게 바로 이 I입니다. 제일 큰 특징은 아마 아트 못지않은 화질이랑, 그리고 컨템퍼러리 크기에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 데일리용 사용을 조금 많이 늘렸다는 점. 향후 아트 라인이나 스포츠 라인으로도 I 시리즈가 나올 수 있는데요. 기존 아트 시리즈처럼 시리즈의 개념은 아닙니다. 소수가 즐겼던 취미이자 업이라면 이제는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온 게 이 바로 사진이라는 매체죠. 조금 더 재밌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출시된 앞으로의 제품들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24mm, 35mm 그리고 65mm가 함께 출시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그마 65mm 컴팩트 프리미엄 단렌즈 리뷰였습니다.